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5의 6번째 강의, 인생은 헛된 꿈과 같다입니다. 제가 2달여 동안 좀 쉬었습니다. 겨울 되면 항상 이 후디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서 그동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2달을 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왜 강의를 올리지 않느냐고 그런 연락들이 왔었습니다. 거짓말이고요. 딱 한 분 연락 오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그래도 한 11만 명 가까이 보셨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제가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집에 와서 잠자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료 보고 이제 에너지가 빠져서 저녁 때 술자리를 한다든지 누굴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잠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꿈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봄밤에 꾸는 한바탕 꿈을 우리는 인생에 비유합니다. 봄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봄이 오면 벚꽃잎이 하늘거리면서 하늘에 이제 날아다니고, 이 백목련은 그 꽃잎을 갖다가 멋들어지게 이제 만개를 합니다. 개나리랑 진달래꽃은 온 사냐를 수놓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문득 이렇게 산을 돌아보면은 그 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푸른빛으로 변해 있죠. 그 아름답던 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 한밤중에 달빛 아래 하늘거리던 벚꽃잎도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에 조그만 이파리만 남아 있습니다. 일장춘몽이라 벚꽃을 보면 그걸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헛된 꿈을 꾸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을 보면 꿈을 깨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 발을 붙지 못하고 항상 단시간 내에 거금을 벌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들은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한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불행한 말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등 당첨돼서 정말 완전히 파산해서 거지가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저도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기 은퇴하고 저 낙향에서 작은 전원주택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글 쓰고 강의하고, 이게 제 소원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로또가 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자, 이렇게 우리는 허황된 생각을 제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꿈을 깨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제발 저를 비롯해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꿈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신주단지 같이 모셨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철학, 종교마저도 사실은 쓰레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쓰레기 하니까는 응답하라 1994가 왜 갑자기 생각나지?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꿈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이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야 할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 감정,
판단, 분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철석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이나 이론, 철학, 인생관, 그리고 분별심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 꿈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꿈 속에서 살다가 진짜 현실은 어떤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뜨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꿈을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편견과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꿈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아라는 놈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규정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살게 됩니다. 그 자아가 없으면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자아를 강화하는 쪽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자아는 일단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타이틀, 더 많은 재산, 더 나은 학벌, 더 나은 지위를 가지려고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 하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 들어가서도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자아라고 잘 모르고요. 일반인들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르냐면 능력 있는 회사원, 외모가 출중한 배우자를 둔 남편이나 아내, 서민들은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판사나 검사, 또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를 강화할수록 우리는 이런 멋진 타이틀과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점점 자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라고 하는 놈은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하고 이제 그 정도 타이틀을 좀 가졌으면 이제 정치에도 입문해서 국회의원도 되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자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몰아쳐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에게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더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말입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 자랑이죠. 이제 본인 자랑 하다 이제 없으면은 이제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얘 자랑할 게 없으면 얘는 참 착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얘는 그래도 꼴찌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모자라게 되면 어린 시절의 얘기까지 끄집어내죠.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뭐 가정부를 3명이나 두고 기사 딸린 기사가 있었고 차가 3대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자기를 장식할 만한 이야기들, 우리 대화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자기 자아를 강화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금방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는데 식당 직원의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집에 나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음식 맛이 어떠느니 뭐 식기가 어떠느니 뭐 이렇게 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지나치게 강화한 사람들의 농담이 있죠.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왜 이래? 난 미스 코리아 나갔어. 왜 이래? 나 이거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자아를 강화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강화하게 되면 정말 꿈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거나 존경해야 하고 내가 타고 가는 외제차를 보면서 모두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휘감고 다니는 명품 옷, 비싼 시계, 그 다음에 비싼 구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렇게 뜨고 모두 부러워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는 손상되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저런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멋진 거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위가 높던 낮던 돈이 많던 적던 타이틀이 높던 낮던 우리 모두는 강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화된 자아가 바로 우리가 쓰고 다니는 색안경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꾸는 꿈이죠.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은 모든 남자들이 폭군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여성에게 배신을 당한 남성은 여자들은 모두 다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손상이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됐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자아가 지나치게 강화된 그런 예로 이제 리처드 닉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 닉슨은 30대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랬지만은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았고 어린 시절 엄청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식료품 가게의 아들이었죠. 그는 어떤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사람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다 도청하고 녹음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자아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자신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자아는 항상 자신의 위상이 실추되거나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지옥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자아상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즉 자신이 강화한 자아상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는 고위 간부니까, 나는 검사니까, 나는 대단한 재벌가이니까, 나는 잘 나가는 사업체의 사장이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만든 자아가 만든 또 사회에서 만들어진 타이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타이틀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의 자아는 그대로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가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느닷없이 해고가 된다면 그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손상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된 연예인 같은 경우도 그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또 자살을 결심하게 되죠. 자신이 만든 허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생들의 자아상, 동일시하는 자아상은 자신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수능 발표하고 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아는 남들의 눈에,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자아 때문에 본질이 없어진 거죠. 사실 우리는 존재함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으며 타이틀이나 재산, 소유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실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자아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만든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그렇게 몰아치면서 이룩했던 재산이나 타이틀, 젊음, 지위, 학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타이틀도, 젊음도,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인생을 헛산 것만 같습니다. 자아가 떡 버티고 앉았던 자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 자아는 외부에 보이고자 했던 타이틀이나 재산, 위치, 명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자아가 차지했던 공간이 갑자기 휑하니 비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꿈을 쫓아서 평생을 개미처럼 일했는데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음이 임박해서야 자신의 꿈을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몰아붙일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이에요. 날씨가 추운데 그냥 찬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 그 싸늘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 또 그 차가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느낌, 또 눈이 왔을 때 내가 발자국 그거 내면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들, 또 밖은 추운데 따뜻한 커피숍에서 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깥 쳐다보는 그런 여유, 또 거기서 공짜 잡지책 보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살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끼는 그런 즐거움들. 그리고 또 이제 심심하면 또 동네 야산에 올라가도 땀이 좀 나거든요. 그 땀이 식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상쾌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요새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뭐 나옵니까? 착한 식당 나오면 조미료 안 쓰는 식당, 착한 식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MSG를 선호합니다. MSG가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거 좀 먹는다고 또 어떻게 된다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자극적인 입맛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데 실제는 MSG가 안 들어간 음식처럼 심심하고 덤덤하고 담백하고 그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센세이셔널하고 그다음 매일매일 큰 변화가 있고 매일매일 행복한 일이 터져야 된다.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아는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 돈을 모으라고 채찍질을 하고 계속 승진하라 그러고 남들과 심한 경쟁을 하라고 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덤덤한 것들이 진짜 행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꿈을 깨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자아가 차지했던 그 자리에 우리 내면에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내면이 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까짓 타이틀이나 재산, 돈,
이런 것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그 품이 넓고도 행복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들어서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꿈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